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은 정말 이건 무소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의 38조입니다. 중공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선전포고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정말 예의 없는 무례한 또는 무자비한 강압적인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이 우리 외국인들, 우리 홍콩인 아니니까 외국인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또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중국에 지금 잡혀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보안법 시행 첫날인데 370명 정도가 대거 체포됐습니다. 물론 체포는 훨씬 더 많이 됐지만 훈방조치에서 풀려난 사람 외에 거기 경찰서 유치장, 구류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첫날 밤만 해도 370명이었다 이거예요. 홍콩 자유신문이 7월 2일 보도를 했는데 베이징이 전인대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그 시행 첫날인 1일 370여 명의 민주주의 시위대가 당국에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체류탄을 쏘았고 무력으로 비폭력 시위대를 제압했으며 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370여 명을 무단 집회와 공공질서 파괴, 무기 소지와 기타 관련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국가보안법 직접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보안법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첫날에만 벌어졌는데 바로 이제 전인대에 가결된 홍콩 보안법, 바로 이제 홍콩에서 죄를 지으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처벌받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홍콩에서 지금 죄를 졌는데 중국에 처벌받는다. 즉 이제 일국양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바로 성명을 내놨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거 미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 내용인데 중공이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 제38조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법이 통과된 것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야기했어요. 왜? 그 누구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중국 체제를 비난하고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그들이 불쾌하면 잡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지적한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인데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근거가 지금 제 차차로 나옵니다. 야, 이거 정상적인 법 맞냐? 상식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법이다 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법인데 바로 이 홍콩 보안법 전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29조, 36조, 38조인데 여기서 이제 38조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법이고 36조도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조 누구든지 외국인과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혹은 홍콩 정부 관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시에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자, 이거는 이제 홍콩인들이에요. 36조. 자, 이건 이제 외국인들, 우리 같은 외국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에 등록된 항공기 선박에 탑승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홍콩에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캐세이 퍼시픽 같은 이 예객기 이거 홍콩 예객기 아닙니까? 그러면 홍콩 특별행정구에 등록된 항공기죠. 또 예를 들어서 홍콩 선적의 어떤 크루즈선, 상선 이런 데 타서 예를 들어서 이 홍콩 체제나 시진핑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또는 일국양제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범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보안법에 의해서 중국 본토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처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38조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제일 문제인데 홍콩 특별행정구에 영주권이 없는 홍콩 특별행정구 외의 사람이라도 이 법이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홍콩인 아니라도 또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홍콩 외에서라도 중국에 대해서 위험스러운 이야기, 말, 행동 하면 처벌 대상된다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거 세계인을 모욕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전문가들이 뭐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홍콩 방문은 물론 범죄인 인도 조약 당사국도 위험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평론하고 나섰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국 인권 운동가인 베네딕트 로저스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콩 보안법은 일국 양제의 종말이자 국제적 조약 위반이다. 이 말을 한 나는 아마도 보안법 38조를 위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인 이 베네딕트 이 사람은 홍콩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또 중국 가도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국제문제평론가인 고든창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 38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활동도 범죄로 규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 38조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대만에 뭐 대만은 자기네들 외국으로 생각 안 하니까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유럽에서 해도 범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뭐 범죄하면 어떡할 건데 외국인인데. 자, BBC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홍콩 관리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절대 홍콩에 가지 말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다. 저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뭐 저 그런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중국에 제가 보고 싶은 경치 이런 거 참 많은데 저는 뭐 아직 못 본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홍콩 보안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공항에서 체포될 거야 라고 BBC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정말 문제입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때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중국과 홍콩은 물론 중공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나라도 위험하다. 중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중국이 요구하면 그 사람 보내줘 하면은 보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쟤 좀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이 정부가 나를 보내주면 어떡하죠? 자, 중공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위험하다 이거 아닙니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은 2002년도에 체결이 됐는데요. 김하중 주중 대사와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금은 부장인데 부부장이 2002년 3월 13일 서명하고 동년 4월 10일 발효된 조약입니다. 양국 모두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호 인도하고 자국민 인도 청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국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디균이 보내줘 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해당국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그 해당 죄하고 가장 유사한 법조항을 적용시켜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죠. 뭐 모욕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와,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홍콩 보안법이에요. 자, 그래서 중공을 비판하면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어떤 행동이 처벌되냐? 자, 이게 이제 뭐 해석을 한 거고 이게 사실은 그 법조항의 원문이에요. 분열국가죄. 이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국가분열이죠. 국가분열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러범죄, 이제 공포활동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테러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체제전복죄, 전복국가정권죄. 그러니까 국가정권 이게 바로 체제 아닙니까? 그걸 전복하려는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전복이죠. 그리고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죄가 된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 홍콩인들 정말 우려되고 지금 사실은 이제 홍콩의 일부 양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홍콩에 대한 특혜 이제 다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냥 홍콩이 이제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여기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38조에 의해서. 그게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고든창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전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이 홍콩 보안법 당신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중국 욕, 시진핑 주석 욕 한 번도 안 하고 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들을 감시하는 기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뭐 CCTV 어마어마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거기 CCTV의 상당수가 중국제죠? 그게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청에서만 보면 되는데 우리 경찰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찰청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또는 우리 행정당국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특수한 백도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국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ZTE 휴대폰 만드는 회사죠. 샤오미 마찬가지예요. 화웨이 다 이런 거 전자제품, 휴대폰 다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5G 통신 이런데 전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웨이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5G 통신회사 우리나라에 있죠. 그 통신회사에서 CCTV 조그만 거 얼마 뭐 몇천원만 주면은 한 달 내내 CCTV 볼 수 있는 가정용 홈 CCTV 하죠. 그거 여러분 휴대폰에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이징을 통해서 한번 갔다가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오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게 왜냐? 바로 이런 겁니다. 줌 데이터 유출 의혹 사건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뭐 학교가 개강을 하지 않고 저도 우리 그 대학원 강의를 할 때 그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한 학기에 한 반 정도는 LMS라 그래가지고 이 원격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우리 대학원은 소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했는데 한 반 정도는 원격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격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줌이었습니다. 줌. 지금 우리 이번 1학기 때 우리 대한민국의 초중고 대학교 각급 학교 거의 대부분이 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줌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상하더라 이거예요. 바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부설연구소 조사 결과 중국이 개발한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할 경우에 이용자가 모두 중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도 모든 데이터는 중국 베이징 서버를 경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미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지금 FBI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줌.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 얼굴 전부 다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갔을 수 있죠. 왜? 그걸 가지고 수업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미국 그 원격으로 회사에서 화상 회의를 했다. 그 데이터 전부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직원 얼굴이 어떤지, 이 사람은 누군지, 이 사람은 누군지, 또 회의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게 전부 다 베이징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완전히 기술 그냥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적 정보 다 가져가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프로그램을 뭔가를 깔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는데 이게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동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야 홍콩 나는 일국양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신빙주석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중국 통신 서버 활용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봤을 때 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데리고 와. 자, 한국 정부 요청해. 이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의 문제를 벗어난 이 대중정책이 돼야 된다. 국민 안전 위한다면 이제 친중 그만둬야 되죠. 우리 정부가 친중을 하는지, 친북을 하는지, 친미를 하는지, 친일을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다 개인의 판단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친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위해 요소가 또 위험 요소,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정책을 펴야 된다. 중국인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이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를 통치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